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람 때문에 몇 번이나 혼자 숨죽여 울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느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관계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두고 의지가 약하다거나 미련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존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저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저울은 당신의 정신적 평온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입니다. 왼쪽 접시에는 나는 지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며 내 선택은 언제나 옳다라는 단단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접시에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최악의 인간이다 라는 차가운 현실이 놓여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두 접시의 무게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저울이 무섭게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 불균형 상태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저울이 기울어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마치 비상벨이 울리는 것처럼 강력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 불쾌한 감각은 배가 몹시 고프거나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당신을 괴롭히죠. 뇌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저울의 수평을 맞추려 합니다. 이때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오른쪽 접시에 놓인 나쁜 관계를 당장 던져버리고 방에서 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왼쪽 접시에 놓인 나의 신념을 억지로 뜯어 고칠 것인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사실, 즉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이 나쁜 사람 곁에서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남기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그런 쓰레기를 선택했을 리 없어라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 곁에 머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은 그 사람의 폭언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가짜 무게추로 바꿔서 저울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보여주는 작은 다정함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보석인 양 포장해서 기울어진 저울 위에 올리며 억지로 수평을 맞추려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옥 같은 관계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독약을 마시며 버티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억지로 수평을 맞춘 저울 위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자기 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속이는 방식을 역이용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수만 가지 단점을 알면서도 왜 아주 가끔 보여주는 다정함에 목숨을 거는지 그 소름 끼치는 뇌과학적 설계도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저울을 부수고 나올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바로 공개합니다. 단 한 번의 다정함 때문에 지난 수백 번의 무시를 잊어버리는 당신, 혹시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도박장에서 잭팟을 기다리는 도박꾼과 정확히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전 재산을 거는 도박꾼처럼 당신도 그 사람의 아주 희박한 친절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치명적인 중독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마음속의 저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뇌는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오른쪽 접시에는 그 사람이 던진 차가운 폭언, 무관심, 배신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들이 이미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저울은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여 바닥에 처박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 비참한 불균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열하고도 정교한 수법을 쓰기 시작하죠. 바로 가짜 무게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 건넨 미안해라는 짧은 사과, 기분이 좋을 때 보여준 잠깐의 웃음, 혹은 연애 초반에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들. 뇌는 이 보잘것없는 기억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순금 덩어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왼쪽 접시, 즉 나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신념 위에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뇌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와, 저 사람은 사실 저렇게 따뜻한 면이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환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보석이 아니라 돌덩이를 금칠해서 저울 위에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뇌는 이 가짜 무게추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마다 당신은 더 열심히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야 하고 더 치열하게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정신력은 고갈되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무엇이 진짜 무게이고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해해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그 저울의 수평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유지되는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 거짓된 연극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무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심리적 덫이 있는 걸까요? 사실 당신이 이 저울을 참아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아주 깊고 어두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 사람을 잊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전부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렵지 않으신가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상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주하게 될 그 거대한 공허함에 압도당할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내리는 최후의 방어 명령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무거운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이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상대의 폭언을 이해하려 애쓰고 그의 무관심을 외면하며 억지로 가짜 무게추를 올려두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울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저울을 지금 당장 내다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울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로지 정적과 어둠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그 텅 빈 공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저울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그동안 당신이 해왔던 모든 노력이 바보 같은 짓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했을까? 라는 날카로운 화살이 당신의 심장을 향해 쏟아지겠죠. 뇌는 이 치명적인 자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라리 지옥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무리에서 쫓겨나 혼자가 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리를 떠나기보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정당성을 찾으려 애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저울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 방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생존 본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가짜 수평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감정은 뒷전이 되었고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느라 당신의 정의감은 무뎌졌습니다. 저울을 지키려다 저울 주인인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 저울은 이제 당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거운 쇠사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낡고 녹슨 저울을 부수고 그 방에서 걸어 나와야만 합니다. 물론 두려울 겁니다. 그 방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방을 나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가짜 무게를 버리고 당신의 진짜 무게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생존 본능의 저항을 뚫고 저울을 내던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뇌를 속여서라도 이 지옥 같은 루프를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매일 10만 원씩을 주면서 그 대가로 매일 뺨 한 대씩을 때리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미친 소리라며 거절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은 그보다 훨씬 비싼 당신의 자존감과 시간을 단 한 번에 달콤한 사과라는 푼돈에 팔아넘기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오늘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던 3시간의 가치는 대체 얼마입니까? 1년이면 1000시간이 넘는 당신의 고귀한 생명이 그 가짜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데 허망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의 소중한 인생 자산을 그 고장난 저울에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저울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사실을 뇌에 강제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왼쪽에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오른쪽에는 그 사람이 준 기쁨을 단어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감정은 빼고 오직 팩트만 적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랬겠지라는 추측은 당신의 뇌가 조작한 가짜 무게추일 뿐입니다. 밤 11시에 술 마시고 욕설함이라는 차가운 사실만 남기세요. 당신의 뇌가 아무리 사실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여도 종이 위에 적힌 객관적인 기록들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마음속 방에 정밀 검사기를 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가 멋대로 덧칠해 놓은 금색 칠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녹슨 철 덩어리의 무게를 직시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명확한 무게 차이가 너무나 괴로워서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쾌감이 바로 당신의 이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비로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극에 속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적이고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야만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고장난 저울을 미련 없이 부수어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가치를 온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저울을 들릴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갉아먹던 관계로부터 당신의 권리를 탈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모든 걸 이해했는데 막상 돌아서면 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가 그리워지는 기이한 상태 말입니다. 왜 우리는 독이 든 성배인 줄 알면서도 다시 손을 뻗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당신의 의지보다 훨씬 강력한 뇌의 중독 시스템이 교묘하게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사슬까지 끊어내야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그 늪으로 끌어당기는 최후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릴 생존의 기술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마지막 장에서 공개합니다. 단 90일입니다.
우리 뇌가 중독된 회로를 지우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말이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독한 갈증과 고통은 상대를 향한 깊은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 같은 도파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뇌의 비명, 즉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생존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방에 놓인 그 고장난 저울을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우리는 그 저울이 어떻게 우리를 속였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음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수평을 맞추려 했던 그 처절한 노력들이 사실은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여전히 마지막 반항을 할 겁니다. 그래도 이번엔 진짜 변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독약을 당신의 잔에 채우려 하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의 무서운 덫입니다. 슬롯 머신이 매번 돈을 따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99번 실패하다가 단 1번 잭팟이 터질 때 인간의 뇌는 그 1번의 쾌락을 잊지 못해 파산할 때까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다정함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보석이 아니라 당신을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던져진 아주 값싼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1%의 미끼를 잡으려다 99%의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방에 불을 끄고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저울이 사라진 자리가 처음에는 텅 비어 있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이야말로 비로소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타인이 던져주는 가짜 무게추가 아닌 당신 스스로가 정의하는 나의 가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할 때 행복한지, 어떤 대우를 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저울을 설계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뼈아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실패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삶을 맞이할 자격을 얻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용기에서 싹을 틔웁니다. 당신은 누군가에 가끔 주는 친절의 목을 맬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던진 그 낡은 저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파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남긴 깊은 상처와 흔적들이 흉터처럼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상처들이 당신의 다음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심리적 재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독이 된 관계가 남긴 후유증을 완벽히 지우고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않는 무적의 멘탈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마음 재건 매뉴얼을 지금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